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2020년 최저임금 압박 시작 8,590원 시대입니다. 새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 웃지 못하는 상황이 요 인건비 상승 압박 때문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런 내용 다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상률은 작년 대비 2.9% 인상이었기에 작년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땐 소폭 상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상승이 꽤 높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2.9% 그래도 이거 진짜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이거 좀 부족한데 그래도 현 상황 숨통은 튀게 해줬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 제로섬 게임이니까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답답한 쪽은 임금을 줘야 하는 쪽이에요. 인건비 상승에 여파가 계속 몰려오니까. 그러면 반대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쪽이겠죠. 물가 대비 조금이나마 올랐으니까요. 대기업 종사자분들은 이 상황이 아예 니네들의 이야기이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대기업 운영하는 측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대기업 자체적으로는 이상 무해요. 하지만 비정규직이 분명 존재하고 하위 조직 거래하는 부분에서 제품 가격 인상 여파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난리네 난리. 계속 이러다가는 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꾹꾹 나올 거예요. 왜 마음속이냐? 정부의 방침과 여론의 이 추이를 봤는데 이거 내가 정말 싫어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역풍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최저임금 직격탄은 여유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얻어맞고 있어요. 언론들은 중소기업은 자영업자보다는 체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없고 체력이 정말 없는 자영업자 사례를 많이 사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줄어드는 이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고 폐업률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가구당 월 평균 사업소득 올랐다 내렸다 정체되고 있어서 계속 역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례를 들먹이면서 기사 이야기하는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연말 종로의 노래방 한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저녁에는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오후 11시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출근시켜서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가는 시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 2019년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8,500원이다. 그 이유는 술에 잔뜩 취해서 노래방을 찾는 진상 고객이 많아서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려는 아르바이트생이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를 딱 붙여냈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여기에 연동돼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 요 이야기인 건데 자영업자 측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고용자 측 최저임금 받는 그런 측 생각만 할 경우 인건비도 챙기지 못할 거 장사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 다 장사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자영업의 과거는 인건비를 희생시키면서 성장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최저임금의 칼바람은 곳곳에서 불어닥쳤다. 30곳 중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스럽다. 27곳 90%에 달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장님들 어떻게 이 답안을 내놨냐? 30곳 중 2곳은 이미 문을 닫았다. 빠른 판단을 내린 거죠. 계산을 해봤는데 답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7곳은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다. 13곳은 아르바이트생 근로시간을 줄이고 본인이 직접 근로시간을 늘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답이 안 나오니까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어디선가 상쇄시켜야 되는데 장사가 그만큼 잘 되어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떻습니까? 수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직격탄, 내수 안 되고 여기에 직격탄으로 자영업 다시 이렇게 계속 몰려오니까 이거 장사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투자한 가게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고민해본 결과 본인의 노동력으로 대신을 했는데 이것도 점점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임대료보다 최저임금이 더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최저임금이 임대료보다 더 부담스럽다. 자영업자들이 막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요거 조금 읽어보면 30곳 중 11곳이 인건비가 더 무섭다라고 대답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보면 정말 재밌는 내용인 거예요. 왜? 임대료가 최저임금보다 더 강력하게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몰아쳤기 때문에 요 반응이 나온 거니까 쉽게 최저임금이 처음부터 임대료보다 더 무서웠으면 이런 반응 안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핵심은 뭐냐? 임대료야 싼 데를 찾아다니면서 발품 팔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저라는 부분이 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더 싸게 못한다라는 점, 요게 핵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임대료보다 최저임금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싼 임대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따먹기를 했었는데 이제 직격탄 계속 몰려온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요 밑에 있습니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라는 의견. 종로에서 빵집 하시는 분이 최저임금 245 오른다고 인건비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재료비, 부자재 값도 연동돼서 다 오르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라는 요 부분이요. 최저임금 단순히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저물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거 뭔 소리냐? 디플레이션 올 가능성 너무 높고 이미 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뭔 소리냐? 참 이게 통계의 허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실제 체감하는 경기가 그렇다고 해야 할지 요거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입장에 따라 또 이것도 달라요. 내가 봤을 때는 디플레이션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물가가 지금 체감상 오른다고? 이거는요 간단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저물가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영업 입장에서는 고물가.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 요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게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써보면 고물가인지 저물가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고 혼자 사셔서 아니면 내가 계산해봤는데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자영업자 플러스 일반 노동자분들한테 한두 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게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네. 이게 물가가 야 완전히 내려가서 디플이네 라고 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이에요. 어쨌든 일 벌어졌고 또 어떻게든 사회에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너무 올라가지고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렇게 안 흘러가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이 주도해서 성장한 국가가 아니라 수출로 만들어진 시스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 정말
누구는 불만 가득하겠지만 시스템 굴러가고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국가의 시스템 뒤집을 수 없다. 웬만해서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겠죠?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핵심 뭐겠습니까? 하나씩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건비 압박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말은 무인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희생 더 강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제가 나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또 시도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화 될 가능성 많이 높아질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서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건비 상승으로 1년, 2년 참아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와르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대출로 어떻게 해서든지 메꿨던 부분이 해소 안 되면서 폐업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할 경우 인건비 따먹기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 인건비가 지금 쭉 올라가면서 이게 안 되고 이익에 타격을 보고 손해만 발생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폐업하겠습니까? 현명하게 빠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앞으로 잘 나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출도 받고 내가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 인생과 다름없으니까 최대한 버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최대한 버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대출 받는 거고 가족들 죄다 동원해서 인건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갈까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치 어디일 것 같아요? 대출 엄청나게 받고 싶어도 이거 은행에서 막 빌려주는 거 아닌 이상 2년, 3년 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자영업자들 쭉 몰려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으로도 장난이 아닙니다. 오래 못 버티실 거예요. 자영업이 정말 힘들어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왜 심리 이야기를 하냐? 최저임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 입장에서는 뭔가 시그널, 좋은 희망적인 요소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희망이 어디선가 튀어나와야 그거를 붙잡고 조금이라도 버티고 또 버티는데 안 나오고 자꾸 나쁜 소식만 계속 가속화되니까 버티고 버티는 그 사람들 와 이거 진짜 무너지네 하면서 심리 계속 굴러가니까 이게 더욱더 커지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시스템 변화 또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도태되는 자영업자들은 비참하게 물러나겠지만 살아남는 자영업자들은 또 이익 엄청나게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지금 자영업이. 그러니까 승자는 당연히 패자의 이익 가져갈 거니까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모든 걸 정리하자면 뭐예요? 최저임금 인상발로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도태되는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이 나올 거고 이 인력을 제대로 고용시장에 편입시키지 못한다면 도태된 자영업자분들의 미래 더욱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는 거의 영향 주지 않을 거예요. 수출만 잘 되면 끄떡 없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수출은 그래도 굴러가는데 대기업 종사자 및 일부 국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 자영업 많이 종사하신 분들 이제 또 피폐된 삶으로 계속해서 정말 극과 극으로 나눠질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올해 분위기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하게 될 거예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올해도 작년과 재작년처럼 끈질기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투잡, 쓰리잡 해서 버틴다면 정부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감행하게 될 거예요. 어떤 정부든 자신의 실패 쉽게 인정 안 할 거니까 인정해버리면 국정동력 상실, 주도권 다 빼앗길 수 있으니 실패 인정하지 않도록 아예 최저임금 쭉쭉 밀고 나갈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 예상한 대로 제 예상이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손을 놓기 시작한다면 정부가 자신의 실책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거고 총선과 내년 대선 생각해서 임금 상승 동결 또는 정체로 가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대규모로 가게 쫙 비어지고 난리 나고 낳는 사람들 정말 많아서 언론에서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해요. 그런 모습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와 이거 진짜 체감 그 수십 배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정부가 움직일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정부가 주도한 대로 갈 겁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발 과도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슈 우리는 겪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답 없네 아니면 와 이거 지금 그래도 다행이네 이러고 있지만 10년 지나면 또 안정화될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변화되면서 또 적응하니까. 그러니 이 말은 뭐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 10년 보고 버티실 수 있다라고 생각, 판단이 드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시는 게 그나마 답인 거고 그게 아니면 빠르게 다른 방법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 딱 나눠져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2020년 최저임금 압박 8,590원 시대 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영업 어디로 갈 건지 최저임금 어디로 갈 건지 여기에서 여파 어떻게 될 건지 조금씩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